네,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제 총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심평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은혜 홍보수석이 심평 씨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말하자면 거리를 완전히 두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직함도 달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걸 호칭으로서 정리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조금 과도한 이 심평 변호사님의 내피셜이 아닌가 싶은 게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헌정사 이래 여당이 분열해서 집권 여당이 당을 박차고 신당을 꾸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이죠. 열린우리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정당을 그걸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건 열린우리당 창당한 거고 제가 보기에 저 말에 담긴 함의는 아마 국힘당이 여러 가지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라든가 이준석 같은 이런 비주류 인사들에겐 공천 안 준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창당할 수 있으면 창당 한번 해봐라. 저는 오히려 그 메시지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수도권 선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저 시뮬레이션이 뭐 여론조사인지 뭔지 알 수가 제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참패하더라. 이거 큰 위기감을 가져서 윤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어렵겠다고 얘기했으니 저는 그 본질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율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총선에서 여야 소선구제에서 1대1 구도로 치른다면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심평 변호사가 한번 환기시켜 주면 제가 보기에 조금 의미가 있지만 신당설은 제가 보기에 사실 뭐 추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추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과도한 상상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뭐 그 발언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으니 그냥 그걸로 이 문제는 종결짓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심평 변호사가 누구냐? 누군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다더라. 그것도 지상파 공영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용산에서 대통령 홍보수석은 의미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 말을 하는 이 심평 변호사는 도대체 누군가? 정말 윤 대통령의 측근인가? 아니 근데 심평 변호사의 말의 취지를 들어봐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건너 들었다는 그러니까 뭐 취지예요. 얼핏 들었다는데 그게 아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핏 들었다는 취지로 들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는 것은 확실해 확실해 보이고 더군다나 뭐 직접 통화를 하거나 한 내용도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이 일단 황당무계한 말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라도 근거가 있으면 그런 식의 그 단적인 표현은 안 나올 수 있는데 뭐 전혀 근거도 없고 본인이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가 계속 지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본인 스스로가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멘토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구성을 한다? 제가 보기엔 전혀 근거 없어요. 이렇게 해프닝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차 교수님, 이게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해프닝성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을 왜 언론사들, 방송사들, 특히 라디오 방송하시는 아침에 그분들은 왜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이렇게 모셔다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고 한마디 하면 그걸 또 오후에 이제 저희 또 이제 뭐 정치 프로그램들 많습니다만 또 받아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그 말에 대해서 또 코멘트 나오고
일단 왜 대통령,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멘토라고 불렸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멘토 아니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예. 그러면 대통령 멘토라고 불렸던 분은 그분이 유일했다고 과거형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뭔가 관계가 유지되면서 상당하게 뭔가 주고받는 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평 변호사가 사실 지난번 이준석 사태 당시에 예. 이준석 대표를 일종의 뭐랄까 축출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이 좀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의 당시 대표를 상당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여론을 사실은 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지금 당정이 합쳐서 그러니까 당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심평 변호사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심점심으로 뭔가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평 변호사가 이번에 이야기한 신당 창당설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고개가 또 한편으로는 좀 끄덕거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예. 이런 당은 다 새로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큰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발언을 기억하는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그럼 윤 대통령이 여전히 그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 대통령이 새로운 신당하는 케이스는 2003년도죠. 2003년도에 4년 넘어갈 때 당시 열린우리당을 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당하기 전에 하긴 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상김 정치의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기득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는 집권 겨우 1년 차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오는 날이나 내년 초에 신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2년 가까이 그러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통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자연의 효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신당 창당에 버거가는 인적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내비치긴 하겠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지금 이 신당 창당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차 교수가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은 뭐 정치적인 평가는 좀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실패했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그때 창당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다시 해체됐으니까요.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갔으니까. 4년 뒤에 다시 이제 분열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는데 네. 뭐 이건 지금 뭐 심평 변호사 얘기를 자꾸 이게 꼬리를 물어서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모델을 따라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듯이 그 과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잘한다고 보시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말리시겠어요? 제가 그 시대에도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합니다만은 근데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면서 기존에 있던 당의 주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른바 순주라고 할까요? 노 대통령의 주축 세력과는 결이 좀 달랐어요. 생각도 달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지난 3.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친윤 일색의 지도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출마를 못하게 전당대회 출마를 못하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나경원 다 의원들을 출마 못하게 해서 지금 만든 지도부인데 이 지도부를 또 깨겠다. 지금 수도권 선거가 어려우니까 그건 좀 상식적이진 않긴 한데 다만 그 윤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이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심평 변호사 보면 얼핏 들었다고 하지만은 전에 듣긴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들은 얘기다. 듣긴 들은 거예요. 얼핏 전에 듣긴 했지만 그래서 대통령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이기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후보 거론되는 후보들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 지금 지도부도 본인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신당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본인이 신당을 만든다는 거가 명분도 없고 결국은 추진력 같은 것도 생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루대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공천 얘기가 이제 흘러나올 시기가 됐죠.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제가 자유롭게 예. 정말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제발 잘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워낙 뭐 찍혀가지고 뭐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시면요. 예.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칩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칠 낌새가 명확하면요. 예. 저는 뭐든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게 총선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 당선이 목적입니다. 아, 신당, 탈당, 창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거라 가지고 그거 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앞서서 보신 두 분이 아무래도 반윤석열계로 분류가 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놓고 당내에서도 여러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지금 사실 저 비주류로 1년 동안 저렇게 겉돌면서 이제 총선이 이제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거취에 오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평 변호사 얘기가 신당이라는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저분들을 향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 대통령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총선 전략, 그다음 국정 방향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저는 법과 질서를 앞세워 아마 반카르텔 공세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선을 명료하게 이제 전선을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검찰이 얼마큼 야당 대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수사하는 게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느냐가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신선한 후보들을 앞장 세우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저 두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행보에 쓴소리를 하는 저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갈 가능성 높지 않고 그래서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도 다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약간 기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이런 어떤 포괄적 선거 전략보다는 명쾌하게 전선을 긋는 선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저 두 분의 입지가 매우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얘기하는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면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다가 지금 계속적인 반복되는 메시지거든요. 어쩌면 저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번 연말 정도로. 그런 측면이 저는 굉장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꾸 멘토가 아니라고 하는데 심평 변호사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심평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같이 가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은 국민의힘에 남아서 계속 어떤 정치와 자기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나 안 좋아해. 어차피 당에서도 나 공천 안 줄게 뻔해. 이러면 제3의 정치적 길을 모색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저 두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일단 1순위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구걸하진 않겠다고 하지만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잖아요. 국어는 아니지만 공천을 신청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말도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공천을 갖고 장난치면 이거 장난을 안 치면 이 당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게 이제 1순위인데 만약에 본인들의 바람대로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선택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017년도에 바른정당으로 한번 뛰쳐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 유승민, 뭐 이준석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의 많은 의원들이 나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뛰쳐나가서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 근데 그거는 해봤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소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로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이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총선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은 했습니다만 의회 권력을 뺏긴 상태로 지금 2년을 보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라는 게 대통령이 의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게 마음대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예상을 깨는 파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격에 이분이 포함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니까 사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아서 이번에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되실 거고요. 다른 당 얘기라서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닙니다. 이 한 장관이 출마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그렇게- 민주당이요? 네. 뭐 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원하는 건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법무장관이고 국무위원이니까 본인의 의지, 결단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뭐 수용이랄까요? 그 두 개가 맞아야 될 건데 저는 한 장관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 있을 때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많이.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여러 가지 보였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본인 진영을 묶어내거나 거기에서 환호성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총선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나라 총선은 수도권, 이 중원에서의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는 중도층, 합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께서 보여줬던 어떤 처신이나 행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측할 때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총선이 안철수 의원님처럼 저렇게 예측하는 대로 소환돼서 온다면 저는 지역구에 가서 어느 이렇게 험지랄까요?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강남 3구나 지금 국민의힘 강세 지역 거기 가면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우리 민주당이 좀 강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중립적인 데라도 가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까지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뭐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 얘기대로 어떤 큰 역할, 뭐 그게 뭐겠습니까?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일 거예요. 이렇게 붐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선거라는 게 본인들 지지층이 우선 결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런 역할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건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확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라면 그건 이제 윤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험지에다가 너 나가라 이러면 한 장관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나가라 이러면은 한 장관으로서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기존에 있던 현역 분들이? 의원들도 있을 거고 경선을 노리거나 출마를 노리신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지금 이 정권의 뭐 이인자 황태자처럼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는데 마치 그냥 뭘 누려요? 한 장관은? 뭐 지금 보면 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떤 모든 의미에서 이인제 부통령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예. 권세로서 예. 지금 그럼 우리 김 앵커는 보시기에 국회나 예. 아니면 언론을 상대로 예. 이렇게 제1야당이나 제1야당 대표를 언제나 공박을 하면서 모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이인자다. 그리고 실제 모든 검찰, 지금 검찰총장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국민 잘 모릅니다.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검찰총장도 아니 법무부 장관도 법무행정에 주력했지 검찰총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기관을 예. 모두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인사 검증단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이 하도 일이 많이 생기고 현안이 돼서 모르고 있는데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옛날 민정수석실이 하던 역할. 그 역할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공직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은 확실하게 파업에는 맞습니다. 이거 옆길로 새는 얘기긴 한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듣고 가야겠어요. 정말 한 장관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2위고 지금 누릴 거 다 누리는 황태자입니까? 윤 정권의 황태자? 아이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그 2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중적 인지도를 높게 쌓을 수 있었던 원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는 천편일률적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항상 항상 존경하는으로 위원님의 시작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 아니라 어떤 국무위원보다도 더 파이터적인 측면이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한 것도 있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를 소홀히 한 채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를 더 높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코인 거래하신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죠. 예.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강해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이지 무슨 2인자라는 표현은 전혀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씩 이제 들었으니까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가고 다시 주류로 돌아가서.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한 장관이 나오냐 마냐 그리고 또 앞서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안고 가냐 아니면 버리고 가냐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자기가 아직 코가 석자일 텐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승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껴안아야 되는데 이야기는 본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가 별로 깊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비운의 또 정치적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준석, 유승민을 내치는 상황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전국의 방향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본인도 사실은 흠지 차출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본인이 지금 분당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이 지역구에 있는데 거기에 또 원래 또 의원은 또 김은혜 수석이잖아요. 김은혜 수석도 내년 총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달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뺄셈의 정치로 갈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총선을 소위 말하는 해고 투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선은 전망 투표라고 그러는데, 그럼 해고 투표는 왜 그러냐?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만약에 기결이 되면 국민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세대를 내세울 수 있는 자기나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이 총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해고 투표보다는 전망 투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입지도 좋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의 경쟁력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언제부터 미래 전망 그러니까 차세대 이런 표현이 본인이 표현을 한다기보다도 본인은 여전히 지금 자기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국민의힘 자산가운데 차세대를 대표하는 자산이다. 차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금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과거 헌정사에서 봤을 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의 박철원 내지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존 F 케네디 시절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위치에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권력의 핵심에 와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한미수 대변인이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근데 문제는 과연 박철원의 길을 갈 것이냐, 로버트 케네디의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로버트 케네디는 어떻게 갔는데요? 로버트 케네디는 존 F 케네디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달라스에서 암살당하고 난 뒤에 그 형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가서 68년도 민주당 경선에서 거의 될 뻔했는데 본인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그 꿈이 포기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형과 함께 이 그 케네디의 일종의 프론티어 가문의? 정신 예.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정치에 상당히 깊숙하게 뿌리를 받게 하면서 상당한 새로운 하나의 그때 이 뭐랄까 68혁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죠. 예, 제가 우리가 이제 이 코너 시작하면서 심평 변호사의 언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말이고요. 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분석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가 비교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다고 여기지는 분당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남부 또 서부 쪽의 사정을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지금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영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분석은 매우 동의하다. 옳은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